대한민국 대표 전차를 넘어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세계적으로도 명품 전차로 거듭나게 된 K2. 폴란드 수출 계약 후 처음 인도된 지 겨우 660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기존 전차 강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의 아성도 넘어설 정도의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그 덕에 폴란드는 유럽 전체, 나아가 나토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기동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해외 수출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VT4는 실전에서는커녕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연에서조차도 완전히 먹통이 되어 옴짝달싹도 못하는 굴욕을 겪은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시작부터 해외 수출용으로 야심차게 내세웠던 전차조차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중국과 달리 당초 수출용도 아니었던 K2는 오히려 세계 각국이 탐내는 전차가 되었습니다. K2가 어떻게 독일과 미국 전차들도 제치고 세계 전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거듭나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폴란드의 그드니아항에는 폴란드가 1차 계약한 K2 물량 중 6대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달 상순 그단스크항에 K2 9대가 도착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도 말이죠. 이로써 폴란드는 현재까지 총 77대의 K2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받았는데요. 이에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SNS에 그드니아항에 도착한 K2의 사진들과 함께 우리 폴란드는 이번 달에 K2 전차를 또다시 인도받았다. 우리는 기갑군과 기계화군단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달에만 15대의 K2가 전달되면서 올해 현재까지 폴란드에 인도된 K2는 49대, 연말까지 7대가 마저 폴란드에 인도되면 올해 인도분 56대가 전부 인도되는 건데요. 폴란드에 처음 인도된 이후 올해까지 총 84대의 K2가 폴란드에 건너가는 겁니다. 기존의 전차 강국으로 이름을 날리던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 느낄 수 있는데요. 헝가리는 2018년에 레오파르트 44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딱 한 대밖에 못 받았는데 폴란드는 첫 인도 후 2년도 안 돼 77대나 받았으니 말입니다. 내년에는 96대의 K2가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란 것까지 생각하면 설사 내년 안에 레오파르트 43대가 헝가리에 가더라도 레오파르트의 완패죠. 현재 독일 측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요. 오랫동안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없다 보니 독일에 있던 전차 공장이 모두 문을 닫아 전차를 만들려면 이전에 생산했던 전차를 갖고 와 부품을 재조립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인데요. 반면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계속 전차 양산 체제를 유지해왔기에 아무 문제 없이 폴란드에 빠른 속도로 K2를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지난 2년 동안 세계 전차 시장에서 K2의 입지와 평가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K2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전차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용 전차인 VT4인데요. VT4는 우리 K2와 마찬가지로 3.5세대로 분류되는 전차로 올해 상반기까지 태국에 총 60대, 파키스탄에 총 44대, 나이지리아에 총 6대가 수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에 수출된 나라 수로만 보면 다소 의외지만 최근에 페루 수출이 확정돼 2개 나라가 되는 K2보다 많죠. 하지만 수출된 나라도 이미 3곳이나 되고 수출된 양도 K2보다는 적지만 레오파르트의 사례를 생각하면 세계적 기준에서는 적은 편이 아님에도 왜 VT4는 K2에 비해 잘 안 알려져 있나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수출된 나라들이 모두 개도국이라 화제가 되지 못해서 그런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K2를 사간 폴란드도 경제 여건이나 정치적 환경으로는 선진국이라 보기 어려운 나라니 그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달에 열렸던 주하이 에어쇼에서 기동 시연을 하던 VT4들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한 대는 전속력으로 달려와 언덕을 오르내리려고 하다 갑자기 멈춰버렸고 다른 한 대는 그냥 평지에서 주행을 하다 멈춰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멀쩡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전차가 말을 안 듣게 된 건데요. 참고로 VT4는 수출용으로만 만들어지고 중국군은 쓰지 않는 전차인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들도 못 써먹을 걸 다른 나라들의 돈 받고 팔아먹는 걸로 여겨질 수 있죠. 실제로 VT4를 수입했던 나라들의 계약 당시 사정을 보면 태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전이었던 2016년에 계약했던 거고
2020년부터 도입한 파키스탄은 경제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역시 2020년에 도입한 나이지리아도 더 좋은 전차를 도입할 만큼의 여유는 없었고요. 도입 당시 기준으로 해당 나라들이 더 좋은 전차를 살 환경이 아니었기에 VT4를 택했던 거지. 정말로 성능이 좋아서 택한 건 아니었던 건데요. 도입한 나라들에서 성능에 만족스러워하는 반응들도 있지만 그건 비교 대상이 중국의 구형 전차인 99A나 역시 러시아의 구형 전차인 T-90SA여서 그런 거지. 현세대 다른 주요 전차들과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VT4 말고 다른 전차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VT4에 큰 관심을 안 갖는 건데요. 성능이 아닌 납품 속도로만 봐도 VT4는 K2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VT4를 도입했던 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16년에 150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 작년 11월 말까지 60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9년까지 1차 도입 수량 62대를 인도받아야 했는데 4년이나 늦어진 거고 그나마도 실제로는 2대가 줄어든 건데요. 이에 태국도 못마땅했는지 VT4를 추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론의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에 44대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6년 동안 한 대만 보낸 독일의 레오파르트에 비하면 선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도 원래 계약했던 거에 비해 납품이 훨씬 늦어졌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돌발 변수만 안 생긴다면 구매 계약 후 3년이 되는 내년까지 총 180대의 K2를 받게 되는 폴란드의 사례가 세계 방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유럽 현지 훈련과 나토 훈련 참가 등으로 성능도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기존 유명 전차들에도 필적한다는 게 입증됐고 납품 속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니 이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점한 폴란드에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한데요. 폴란드는 내년까지 180대의 K2를 갖추게 되면 에이브람스 M1A2, 레오파르트 2A5, 자국제인 PT-91을 포함해 총 1000대 이상의 3세대 및 3.5세대 전차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의 현대식 전차 보유 수량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을 대표하는 선진국들도 3세대 이후의 현대식 전차 보유량은 200대에서 300대 안팎이니 말입니다. 나토 가입국 중에도 이보다 많은 현대식 전차를 가진 나라는 미국 정도밖에는 찾기가 어려운데요. 폴란드가 경제적으로 아직 선진국이 아님에도 이 정도 규모의 전차 전력을 가질 수 있게 된 데에는 성능 대비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납품 속도도 빠른 대한민국의 K2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도 이 부분에 주목해 폴란드가 K2를 받으면서 유럽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미 레코그니션은 2025년까지 3.5세대 최신의 전차인 K2 180대를 인도받게 되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부대를 갖게 돼 유럽 최강의 전차 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K2의 성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한국의 현대 로템이 개발한 K2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화력, 방호력, 기동성의 정교한 조합은 폴란드군의 이상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이 전차는 120mm 활강포로 무장의 고폭탄 대전차포, 장갑 관통 폐기 사보탄환 및 유도탄을 포함한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다. 또한 승무원 수를 3명으로 줄이는 자동 장전 시스템도 탑재했는데 이 장치는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장시간 작전 시 승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미 레코그니션은 폴란드가 K2의 첫 해외 구매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폴란드의 이러한 결정이 기존의 미국과 독일 전차를 선호했던 세계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K2뿐 아니라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 등 다른 전차도 운용하는 폴란드군 안에서는 자국군이 운용하는 전차들 중 K2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단지 폴란드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페루도 지난달에 현대로템과 계약을 체결해 향후 차세대의 전차로 K2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루마니아 역시 내년에 K2 구매 계약을 체결해 최대 300대 정도를 구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세계 전차 시장이 미국이나 독일 위주로 돌아가던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인데요. 폴란드가 3년 만에 K2 180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들면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은 물론이고 세계의 최강국이자 나토의 수장이기도 한 미국조차도 하지 못했던 걸 대한민국이 3년 만에 해내게 되는 거니 그 중심에 성 K2에 다들 주목하게 된 거죠.
중국도 VT4를 통해 일찍부터 지금의 K2와 같은 길을 가려고 했고, 앞설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과 미국 등 기존 전차 강국들은 이전과 같은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힘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K2가 세계 제1의 명품 전차로 거듭날 수 있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K2가 폴란드에서 보여준 눈부신 성과를 넘어 페루와 루마니아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또 다른 전설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